25년도에 스타트 끊으면 수천억의 로열티가 들어오면 당연히 26년, 27년은 최소한 2,500억, 3,000억 그 정도 매출 사이즈로 커지지 않을까. 아주 성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은 적자지만 확장성이 굉장히 큰 회사다. 그리고 글로벌 탑3 그걸로 후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올해 또 금리 인하 시기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워낙 또 금리 인하 시기 하면 제약바이오 이런 좀 맞아요. 인식이 커서 네. 올해부터는 좀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네. 워낙 주가도 저 바닥에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슬슬 공부를 또 깊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 제약바이오 쪽도 네. AI에 대해서 막 자꾸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는데 AI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 섹터구나 네네. 라고 하면서 제가 되게 흥미를 갖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도 따로 공부해 보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핵심은 이제 결국은 그 항암 치료제가 다 이제 병용요법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병용 치료제 하면은 뭐 키트루다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항암 치료제 키트루다가 연간 매출이 대략 30조에서 40조까지 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회사거든요. 뭐 그 항암 치료제로 치면 키트루다가 아마 매출 사이즈로 아마 대략 한 5위권 안에 들 겁니다. 뭐 탑4 정도 될 텐데, 이 키트루다 항암 치료제가 머크의 가장, 머크로 치면 뭐 글로벌 탑3에 들 정도로 큰 제약사인데, 이 머크가 기존의 이 주사 제형을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꾸는 제형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부 안에 이제 피부 안에 이제 콜라겐처럼 이제 뭉쳐 있어 가지고 약을 넣어도 몸이 침투가 안 되는데, 피하 주사제는 콜라겐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약물이 몸 안에 침수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피하 주사가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항암제 보통 5시간 이상 맞는데요. 너무 환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주사 맞는 게 보통이 아닌 거죠.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면 이 주사 맞는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진짜 단축됩니다. 5시간에서 5분이니까 10분의 1로 단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축되는데 안 쓸 수가 없는 건데, 피하 주사에 대한 원천 기술 자체가 이 빅파마도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알테오젠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피하 주사형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그래서 사실은 키트루다, 머크의 키트루다의 이 SC 임상 관련돼서 이제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는 게, 원래 임상 이상 때는 보통 통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통보를 했다는 거는 머크가 이 키트루다를 본격적으로 피하 주사형으로 완전히 다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계약 자체도 알테오젠이랑 머크의 계약 자체가 비독점인 거죠. 그러니까 비독점이라는 얘기는 굳이 알테오젠이 머크에만 독점 납품 안 하고 다른 제약사로 납품할 수 있는 거를 머크가 계약 구조를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어요. 독점으로. 우리한테만 독점으로 해라. 근데 머크 입장에서 왜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면 좋은지 이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봤더니 머크의 지금 키트루다가 당장 그게 만기가 돼요. 특허 만료가 돼요. 그러면 독점적으로 약을 못 파는 거죠. 그러네요. 바이오시밀러 엄청 나오겠죠. 그래서 머크가 뭘 생각했냐면, 정맥 주사형에서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면 제형 변경이 되면은 제품 특허가 연장이 됩니다. 피하 주사를 바꾸면. 그러니까 머크한테는 이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기술이 너무나 당면한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간 성공 보수를 뭐 8천억에서 1조 가까이 주는 구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점 계약으로 바꾸면서 그냥 매년 수천억이 로열티로 꽂히는 구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열티도 꽂히고 로열티 기간 자체도 연장되는 거니까,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머크의 키트루다가 연간 매출이 30조가 나는 회사인데, 거기서
보세요. 단순 계산해서 2%만 로열티 받아도 30조에 2%면은 6천억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6천억이 그냥 2%면 6천억이 5%면은 30조에 5%면 1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연간으로 쪼개지겠지만 그러니까 로열티로 알테오젠은 그냥 수천억이 그냥 현금이 계속 꽂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건데 특허 만료 때문에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건데 알테오젠이 독점 구조로 간다? 그럼 이 회사는 완전 그냥 실적 자체가 그냥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 측면으로 나와 있고 대부분 머크가 지금 다 IV를 피하 주사 SC로 다 바꾸려고 해요. 지금 이제 막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피하 주사를 바꾸는 게 그게 엄청나게 알테오젠의 큰 모멘텀으로 반영이 돼 있고 그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숫자로 아직 안 찍혔거든요. 알테오젠한테. 그래서 그거는 알테오젠 숫자로 찍히면은 더 한번 알테오젠이 완전 그 시총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형태로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25년도에 스타트 끊으면 수천억의 로열티가 들어오면 당연히 26년, 27년은 뭐 최소한 2,500억, 3,000억 그 정도 매출 사이즈로 커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한 800억대 매출을 예상하니까. 그래서 알테오젠은 시총이 지금 4조까지 커졌는데 다른 상대적으로 비교 많이 하는 회사가 이제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저는 성장 여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테오젠이 통증 완화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통증 완화제 글로벌로 시장 이제 초기 단계면 이제 2조니까 통증 완화제 시장도 거의 5조 그림 보고 있거든요. 전체 글로벌 시장이. 근데 기존에 뭐로 썼냐면 너무 재밌어요. 이제 양이나 염소의 고환 생식기 단백질로 이 통증 완화 치료제를 썼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당연히 인간의 유전자로 쓴 게 아니니까 피부 알레르기, 뭐 발진도 있고 습진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심지어 뭐 호흡곤란까지 일어나고요. 근데 생산성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물 그걸로 했으니까 유전자 제조업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생산이 됐는데 유일하게 지금 알테오젠이 통증 완화 치료제 시장을 공략을 해서요. 뭘로 했냐면 인간한테 거부 반응이 없는 인간 유전자 재조합 반응으로 했어요. 그럼 아주 선두주자 역할을 한 거죠. 그랬더니 부작용이 동물 거에 비해서 2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인간 유전자로 재조합했으니까 인간한테 최적화됐겠죠. 그게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히알루로니다제예요. 히알루로니다제, 통증 완화제.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 보험급여 아직 적용 안 됐는데 식약처에 허가받아서 서울 삼성중앙병원, 아산병원, 그 다음에 건국대병원, 강북삼성병원 해가지고 임상을 244명을 임상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 허가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히알루론니다제 이거 제품명은 테르가제입니다. 이 테르가제가 당장 이번 연도부터 아마 실적 찍힐 거로 보고 있어요. 연초에 허가 받았기 때문에 올해 시판 예상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난 거는 상처 치료에도 쓰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쓰이더라고요. 심지어 비만 클리닉의 지방분해 주사에도 쓰이고요. 안과에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성형외과에서 필러 맞고 필러 맞은 다음에 부작용 교정할 때도 쓰이고요.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국내 시장은 되게 작아요. 국내 시장은 한 연에 한 2천억에서 2,500억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500억 시장 알테오젠의 테르가제가 선점했잖아요. 그럼 50%만 먹어도 엄청나게 매출 사이즈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다. 머크 모멘텀이랑 통증 완화 치료제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둘 다 아주 성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직은 적자지만 그래도 확장성이 굉장히 큰 회사다. 그리고 머크라는 글로벌 탑3 그걸로 후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장주를 발굴할 수 있을 만한 대표님만의 팁도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산업 사이즈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산업의 성장 규모가 그래도 못해도 50조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50조 이상 되는 산업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산업의 규모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장률이 최소한 15%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시장 엄청나게 열광했던 이유가 2차 전지는 연평균 40%씩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뜨고 있는 AI 반도체도 연평균 30% 넘는 성장이 나오고요.
로봇도 연평균 거의 30% 넘는 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률은 15%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 성장주는 핵심은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의 돈의 흐름, 대기업들의 돈의 흐름이 어디 가는지 보시면 되는데 그게 구조적 성장주랑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로봇을 예를 들면 안 하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두산, SK, 한화, LG, 삼성, 뭐 심지어 HD, 현대 다 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는 구조적 성장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 성장주는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습니다. 정부가 핵심 성장 산업 6대 성장 산업을 속했는데 거기에 당연히 로봇이 들어갔고요. 2차 전지 당연히 들어갔고요. 큰 틀에서 보면 반도체 당연히 들어갔고요. 정부의 정책을 받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구조적 성장주는 또 어디서 일어날까? 삶 속에서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불편한 거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구조적 성장주가 일어날 것 같아요. 산업 면에서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이 어딘지, 글로벌로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게 굉장히 구조적 성장주를 발굴하는 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큰돈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당연히 기관 투자자 큰돈 투자할 거고, 슈퍼겜이라는 분들 큰돈 투자하실 건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숫자 찍히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그런데 글로벌 자금 흐름은 절대 숫자만 보지 않는다. AI 될 것 같다? AI 반도체가 될 것 같다? 메타버스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스토리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숫자가 안 찍히더라도. 그래서 저는 나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투자하시는 분들이 숫자만 보지 않는구나. 스토리를 더 중요하게 보는 산업도 있구나 해서 제가 완전히 머리를 얻어맞았거든요. 그래서 좀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도 예를 들어 적자 회사가 대부분인데 로봇 관련된 회사가 안정적으로 이익이 찍히는 순간 그거는 완전히 이제 가치주나 이제 내수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때는 오히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매출은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 AI 의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로봇도 그렇고 AI 의료도 그렇고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적자라고 투자를 안 한다? 그거는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구조적 성장주는 산업면을 많이 보시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랑 글로벌 대기업들의 투자가 어디에 이루어지는지 보면 굉장히 압축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장성이나 전체 시장 파이는 어느 정도 규모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하면 워낙 큰 시장 안에서 정말 고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 네. 만한 분야에 네. 또 대기업의 돈의 흐름과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다 지원받아서 네네.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그렇죠. 만한 네. 이런 포인트를 찾아내야 된다. 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성장 스토리를 그렇죠. 그려갈 수 있을 네네. 만한 스토리가 있어야죠. 네. 당장의 실적이 찍히진 않더라도 네네. 최소한 매출은 성장해야 된다. 네네. 라는 포인트네요. 네네. 제가 오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같은데 결국은 이게 사이버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손절이랑 수익 실현을 못 해가지고 정말 많은 기회를 놓쳤고 깡통도 2번이나 찼는데 수익 실현 하셔야 돼요. 먼저 장기 계좌, 단기 계좌 구분하시고 장기 계좌가 됐던 단기 계좌가 됐던 내 목표가에 도달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비중 조절하시는 거죠. 야, 그 비중 조절 얼만큼 해야 돼? 저는 기본적으로 비중 조절이라는 거는 최소한 50% 이상은 덜어내시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그러면 비중 조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너무 경험해봐서 아는 건데 100%, 200% 수익 나면 뭐예요? 그게 내 현금 아니고 그걸로 자꾸 계속 다른 데 또 투자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수익 난 거 딱 빼서 현금화 하세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 계좌관리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수익 실현해서 현금화하는 거. 그게 계좌에 보시면 막 300%, 400% 났는데 사이버머니예요. 안 찾으시니까. 손절은 수익 실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손절을 못 하시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저는 손절 못 해가지고 진짜 큰 돈을 2번이나 잃어봤고요. 근데 손절은 또 다른 의미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아무리 분석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막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나는
진짜 분산 투자해서 쪼개서 뭐 5번, 6번 쪼개서 샀는데도 주가는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10만이 아는 영역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판단이 틀렸거나 아니면 다른 더 매력적인 대체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는 내 판단이 틀렸으면 인정하고 손절 치셔야 돼요. 손절을 해야지 새로운 기회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는 거는 내 투자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매를 할 시기가 있고 안 할 시기가 있잖아요. 장이 좋으면 좋은 종목들이 진짜 많이 보이는데 장이 나쁘면 굳이 억지로 막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도 공격적으로 내가 할 시기인지 좀 보수적으로 할 시기인지 그 시기 판단을 하는데 시기 판단은 계속 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매크로 너무 많은 데서 분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률 높을 때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이죠. 되게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김준 대표님이랑 함께 여러 가지 산업군에 대한 또 공부한 종목들 네. 이렇게 나누고 최종적으로는 또 대표님만의 노하우도 이제 아낌없이 공유해 주셨는데 오늘 이 영상도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크게 도움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네. 또 다음 만남 저희 또 기약하면서 네,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 혹시 끝으로 또 새해 됐는데 새해 네. 인사 한번. 네, 부자TV 구독자 여러분들, 부자TV에서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채널 넘어와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투자 관련돼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식에 너무 일회일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식 투자는 대표님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시지만 중요한 건 결국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부터 먼저 세우고 종목도 보시고 업황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원칙과 기준을 먼저 세우고 멘탈 관리를 완전히 딱 정립을 시킨 다음에 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시려면 저는 흥미를 잃지 않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의 흐름보다는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하는 산업이 있어? 와,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폭증하는 회사가 있어?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그 회사의 동업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실 거예요. 구조적 성장주를 지속적으로 대표님하고 계속 같이 발굴을 해드릴 거고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 관련돼서 주식 빠진다고 서로 너무 헐뜯고 이렇게 안 하시고 아름답게 오래오래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준 대표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한 해 또 대박 나시라고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 핵심 강의, 유망산업, 교재, 다이어리, 투자노트, 굿즈까지 우리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아주 그냥 한 보따리에 다 담았습니다. 2024년 제가 선택한 유망산업과 핵심 강의 이곳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